서울의 거리는 오늘도 분주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유독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후의 기온은 서늘하고 바람은 싸늘하게 피부를 스쳤다. 제인, 지은, 은 회사에서 하루를 마친 후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그녀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하루도 지나가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사무실에서 떠나온 지는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고 어쩐지 그날은 걸어가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인근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비는 점점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에는 빗방울이 튕기며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자극했다. 그때 한 남자가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노인이었다. 그는 길 한켠에 앉아 있었고 빗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작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몸은 너무 말라 비틀어져 그 옷도 오래된 것 같아 보였다. 눈빛은 흐릿하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 했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그 노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컵을 앞에 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해 보였고 지은은 그 눈빛에 무언가 끌리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지은은 그를 지나칠 수 없었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순간 노인의 외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고 힘겹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은 아가씨, 내가 배가 고파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며 그 말은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손에는 10,000원이 채워진 지갑이 있었다. 오늘 아침 회사에서의 회식 후 조금 남은 돈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보고 잠깐 망설였다. 그녀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고생이 많고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뭔가 불안정한 감정이 솟구쳤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지갑을 열어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어 조심스레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으로 뭔가 드시고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노인은 그 돈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내가 이렇게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있구나.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노인에게 돈을 준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오르며 잠을 설쳤다. 그 노인은 진짜 무엇을 원했던 걸까?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지은은 점차 그 노인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내가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그 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그날의 만남은 짧고 간단했지만 그 한순간이 지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흔적은 그녀가 앞으로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 노인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노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흐리고 눅눅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각자의 일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은은 그 노인을 만난 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그를 계속 떠올리곤 했다.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점심시간에 잠깐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노인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람 또 어디 있을까? 지은은 가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가닥의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 노인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오후, 지은은 또 다른 길로 돌아가며 그 노인을 찾으려 했다. 그 길은 그녀가 평소에 자주 지나치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다. 길 한켠에는 작은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북적였다. 그러던 중 한 골목에서 지은은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 노인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어리둥절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앉은 자세는 전보다 더 움츠러들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다. 그리고 종이컵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저씨, 또 여기 계세요? 지은은 급히 다가가며 물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말없이 손끝으로 종이컵을 쥔 채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무기력해 보였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지은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가 계속 여기 있을 리가 없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지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노인은 느리게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하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이 가득했다. 아가씨, 또 오셨군요.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더 담겨 있는 듯 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긴 너무 춥고 비도 많이 오는데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지은은 그의 모습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의 옷은 이제 더 이상 비를 막지 못할 만큼 젖어 있었고 그의 손끝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듯 보였다. 그저 기다릴 뿐이에요. 나는 기다려야 해요.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노인의 손끝을 스치자 차갑고 굳어진 피부에 몸서리쳤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지은은 그의 눈을 마주하며 간절하게 말했다.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무겁고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기다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딸이 올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지은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이 말한 딸은 분명 존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는 말일까?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기다리세요? 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은은 다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딸이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다시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은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알았다. 그 노인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지은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저랑 함께 가세요.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약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여길 떠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제 딸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은은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외로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저씨가 딸을 만날 때까지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그가 기다리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고 싶었다.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묻어 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노인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더라도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기다림을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지은과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몸을 스쳤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쥔 손을 떨며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곁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 노인의 기다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매일같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그 노인은 마치 한 점 흐릿한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자리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듯했다. 아저씨, 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이미 알았다. 그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딸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모든 삶의 이유였을 것이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기다림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프기라도 한 듯 눈을 감고 고요히 있었다. 비가 멈추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인 듯했다. 네,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은은 다시 물었다. 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은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그가 잠시 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딸은 내 집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날 찾으러 올 거예요. 나는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그 노인이 말하는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의미였고 딸을 기다리는 그 장소는 그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을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럼 아저씨,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은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노인의 얼굴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도 점점 흐려져 갔다. 그녀는 그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만남이 오지 않을지 알 수 없었다. 네,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그 말을 마친 후에도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이제 그들의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비가 내리더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기다렸다. 기다림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결국 그 노인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의 딸은 이미 오지 않거나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는 그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딸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은은 속으로 많은 방법을 떠올려 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꺼내기조차 두려웠다. 어쩌면 그 노인에게는 그 방식이 오히려
그를 잃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을 다시 붙잡아주기를 바랐다. 그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녀와 함께 다른 길을 찾길 바랐다. 그러나 그 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저 기다리면 돼요. 딸은 올 거예요. 그 말은 단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간직해온 믿음이 담긴 말이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힘이었다. 그 순간 지은은 그 노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손이 차가워도 떨려도 지은은 그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아저씨,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노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그와 함께 있었다. 기다림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을지라도 그 기다림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비가 멎고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노인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조금씩 흐릿해진 그 눈빛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모습은 점점 더 지쳐 보였고 그의 손끝에서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저씨, 따님, 정말 오실 거예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여러 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고집스럽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다림이 과연 끝을 볼 수 있을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십 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담긴 듯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딸은 나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의 말은 그토록 단호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 얼마나 많이 되풀이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주름과 세월의 흔적에 의해 어두워졌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는 아직도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가 받을 상처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은은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주위의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깜박였다. 그러나 노인과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씩 주위를 살펴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아저씨,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노인이 너무 고집스럽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왔다. 그가 이제라도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랐지만 그의 고집은 정말 강했다. 딸은 올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떨렸다.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이유도 없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힘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였으며 그를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손끝이 차가운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잡고 있기로 결심했다. 저도 함께 기다릴게요, 아저씨. 지우는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그가 결국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딸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기다림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서울의 거리는 더욱 고요해졌다. 그들의 작은 대화는 주변의 소음에 묻혔고 그 자리는 마치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할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있을까 하는 갈등 속에서 그저 그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이 단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그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기다림은 끝이 없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그가 외롭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존중하며 함께할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다릴 것이다. 지우는 그 노인이 반드시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그 노인이 기대하는 대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이든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지우는 주말마다 그를 찾아가 함께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작은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었다. 비록 노인의 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우는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평소와 다르게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보통 앉아있던 벤치가 텅 비어 있었고 지우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병원에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장 그쪽으로 향했다.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인적이 드물었다. 지우는 간호사에게 물어봤고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 그 노인분요? 그분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쉬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우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노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참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방문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낄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가 진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우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다만 치료가 필요하고 아직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분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계셔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딸이 오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 하시겠죠.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노인은 진짜로 딸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그를 구할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병원에 찾아갔다. 병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아저씨, 저 왔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죠? 지우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노인은 조금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떠날 이유가 없어. 그 말은 지훈에게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믿음은 그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였다. 지훈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는 계속 기다리세요. 딸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게요. 그때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있는 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딸이 와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말에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손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위안이 되었다. 밤이 지나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지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노인의 딸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가 아무리 외로워도 그녀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노인은 언젠가 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우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직 그가 기다리던 딸이 나타날지 아니면 그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그들이 나눈 순간들은 이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시간은 어느새 흐르고 노인의 병은 조금씩 악화되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그를 보살폈고 그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가 마지막까지 딸을 기다린다면 그녀라도 그를 대신해 기다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딸이 온다면 그는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그가 지금 바라는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딸은 오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노인의 상태를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더욱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노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얼굴을 이제는 평온하게 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표정 속에서 지우는 그가 정말로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인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다림이 끝을 맺을 때가 온 것 같았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약간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내가 기다리는 게 틀린 건가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어주니 나는 아직도 괜찮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아저씨, 꼭 딸이 오지 않아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기다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너무 고맙다, 지은아. 나의 딸이 오지 않으면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은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계속 그를 기다린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지은은 노인에게 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바랄지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노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인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딸을 기다렸고 지은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계속 그를 지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지은은 병실에 도착했을 때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내가 이제 끝인 것 같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기를 바랐어요.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순간 노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은아, 너는 내 딸처럼 나를 챙겨주었구나. 고맙다. 내 딸도, 내 인생도, 이제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 지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지은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가 평화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몇 시간 후,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지은은 그의 얼굴에 남은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그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기를, 그가 기다리던 딸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지은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기억했다. 그녀는 노인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그 딸을 찾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다. 지은은 그를 대신해 그가 바랐던 마지막 희망을 이루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가 남긴 미소와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다림을 끝내고 평화로운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지은은 어느 날 노인이 떠난 후 병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노인의 삶은 결국 외로움과 기다림의 연대기였고 그가 마지막에 바랐던 것은 단 하나, 가족의 품에서 평화롭게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지은은 그가 남긴 한 조각의 추억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날의 일이 떠올라 눈물이 흐를 때도 많았다. 노인은 끝까지 딸을 기다렸지만 딸은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지은은 그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냉정하게 맞이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의 장례식 이후 혼자 집에 돌아와 앉았다. 주변이 모두 고요하고 자신이 그동안 그를 위해 했던 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밀려왔다.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를 놓아주지 못한 것인가? 지은은 그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그것은 노인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노인은 지은에게 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
지은아, 내가 여기에 없을 때 너는 내 딸처럼 사라져. 그 딸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이 죽기 전 그녀에게 남긴 그 마지막 소망이 가슴을 찌르며 자신이 얼마나 그를 놓아주지 못했는지 느껴졌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의 딸이 오지 않더라도 지은은 그가 남긴 소망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딸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의 딸이 되어야겠어. 지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뚜렷이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노인이 남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하루는 지은이 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후 한 명의 환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지은 씨,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부모를 잃고 혼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지은은 그 소녀를 보며 자신이 한때 노인을 돌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소녀에게도 내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지은은 그런 생각을 하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지은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소녀는 그 미소에 힘을 얻은 듯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그동안 진정으로 이루어야 했던 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자신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느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듯이 이제 그녀는 그런 손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노인의 마지막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노인의 딸이 오지 않더라도 지은은 그를 대신해 그가 바랐던 희망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지만 지은은 그가 남긴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희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미소처럼 이제는 그 미소를 자신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희망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다. 지은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노인이 남긴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으로 수명이 다 된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느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며 잠시 멈춰섰다. 이 작은 물건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그날부터 그 목걸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쩌면 이 작은 물건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딸이 결국 나타날지 아니면 그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가족의 품에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지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마 그가 바란 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을 거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그동안 노인의 딸이 오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그 무게를 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노인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은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은은 여전히 손에 그 목걸이를 쥐고 생각에 잠겼다. 어느새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이제 그 고통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야.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들 각자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지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무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의 슬픔을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지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병원에서 한 소년이 입원하게 된 것이다. 그 소년은 심각한 병에 걸려 치료가 시급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의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버리고 떠났고 그는 홀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상황을 알게 되자 그 소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을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 소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소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 소년에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며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 소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기로 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그 소년과 함께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년은 점차 회복되었고 지우는 그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소년에게 지우는 진정한 가족처럼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며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 후 지우는 또 다른 현실에 부딪혔다. 병원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소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지우는 그 소년의 곁에서 손을 놓지 않으며 눈물을 삼켰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녀는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그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소년은 결국 지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년의 손을 꼭 쥐었다. 너는 이제 평화롭게 떠났구나. 미안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그에게 사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확신했다. 그 소년의 죽음은 지훈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사랑은 결코 조건이나 혈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희망은 단순히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소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지훈은 그날 이후 소년과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녀는 그의 미소와 그가 남긴 희망을 잊지 않았다. 그 희망은 지훈에게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만 묶여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소년의 죽음을 통해 그녀는 더 큰 사랑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지훈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